자, 이번 강의는 우리 그 물리 앞부분에 역학 파트에서 이제 어찌 보면 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벡터를 잘 다루진 않거든. 근데 이제 물리 1단원에 보면 힘과 운동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속력, 속도 이런 말 나오면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뭐 속력이 변하는 운동,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힘하고 연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동이 되는지 원운동, 뭐 포물선 운동,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그런 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벡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원래 이 벡터는 정확하게는 물리 2에 들어있는 고3들이 배우는 내용에 들어있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제목은 힘과 운동. 우리 물리에서 힘이라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force. 힘이 이제 앞으로 파워는 아니다. 여러분들 파워? 힘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파워는 에너지 개념이야. 이건 에너지 개념이다. 에너지는 보통 단위가 줄이잖아요. 얘는 스칼라양이야. 얘는 힘은 우리가 F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쓰는 벡터량이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화살표 많이 썼었잖아.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쉬운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강호동 아저씨 알지? 강호동 아저씨는 엄청나게 파워가 센 사람이죠. 그렇지? 제시 언니 알아? 연예인 중에? 어때요? 폴스가 장난 아니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에너지가 크진 않잖아, 제시 언니가. 근데 좀 세잖아요. 센 언니 그러잖아요. 폴스가 장난 아니야.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럴 때 파워하고 포스는 다르게 쓰이잖아요. 물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파워는 에너지 개념이다. 크기야. 크기만 있어. 반면에 힘은 방향성이 있다. 우린 그걸 벡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벡터라고 할 거야. 그래서 속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가속도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변위에다가 위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뭐 운동량이 있었죠? 이렇게. 충격량이 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현하는 거는 뭐다?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벡터량에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더라. 이렇게. 그 얘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형이라고 해요. 스칼라형은 크기만 있는 거야.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속도에 제곱을 하잖니? 이게 스칼라형, 벡터는 제곱하면 그냥 스칼라가 돼버려. 3제곱 하잖아? 그럼 다시 벡터가 된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짝수배 곱을 해버리면 크기만 남는데 홀수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향이 그대로 다시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 잘 아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 줄이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벡터가 있는데 벡터의 제곱꼴이 되잖아. 이거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스칼라로 바뀐다. 그래서 짝수배면 스칼라고 홀수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벡터가 되더라.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있죠? 그 벡터 거기서 배우는데 그냥 벡터가 거의 빠졌을걸? 기하까지만 있잖아요. 교육과정에서. 대학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된다? 벡터는 방향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이거 좀 지워볼까? 여기다 쓸까 그냥? 우리 이렇게 구별해 봅시다. 벡터하고 스칼라를 먼저 씁시다. 스칼라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벡터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고 여기는 크기만 있더라. 이렇게 써봅시다. 스칼라가 A일까? OR일까? A일까? 써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속력이라고 표현을 쓰죠. 대응해서 씁시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쓰면 우리는 속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속도라고 쓸 때는 이제 물리 1에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 것이야. 방향이 있다는 뜻이거든. 이제 물리 2로 넘어가면 이게 X축, Y축 해서 2차원 공간 또는 3차원 공간이 주어집니다. Z축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가속도. 얘는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가속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는 이동거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 S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하죠. 조금 다르다는 거 알지? 이동거리는 경로를 다 따지는 거고 변위는 뭐예요? 경로 무시하는 거야. 그냥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무조건 직선거리를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한다. 위치의 변화량 이런 뜻이야. 그래서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있어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그에 상대적인 게 뭐 운동량 뭐 이런 게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일 에너지도 있었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충격량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으면 벡터다. 우리 이제 벡터의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벡터의 합부터 좀 봅시다.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벡터의 합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합성부터 봅시다. 그래서 합과 차를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를 더해서 C 벡터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해서 공간상에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B 벡터가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공간상에 A하고 B가 저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를 더하는 방법. 어떻게 더하면 될까? 너네 이거 다 배웠죠? 안 배웠니? 알아? 자, 어떻게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많이 쓰는 게 평행사변형법하고 삼각형법을 써. 우린 여기를 갖다가 시작점이다 그래서 시점이라 그러고 여기를 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점. 그래서 이 B를 벡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에서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무방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돼. 대신 평행이동해야 돼. 그대로 평행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똑같니? 이렇게 평행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종점에다가 시점을 갖다 대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시점에서 종점을 연결하는 이런 벡터를 우리는 C라고 하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무슨 법이야? 삼각형법이야.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C를 구한 거지. 평행사변형법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엔 얘 B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이야. 그래서 얘를 평행사변형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리더라. 그래서 또 이걸 연결한 게 뭐가 되더라? C가 되더라.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법.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근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삼각형법을 쓸 거냐, 평행사변형을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 뭐 하나만 쓰라는 법은 없어요. 두 개 다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제 벡터의 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이런 벡터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벡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A 벡터고 뭐 B 벡터다. 이렇게 되면 얘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C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방금 지금 평행사변형법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요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는 거지. 수선에 발을 내려갖고 여기에다가 요 연장선을 그리는 것이지. 그러면 니네 여기 사이값을 우리는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얘랑 동위각, 수학 시간 같다. 동위각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같지.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겠지. 직각삼각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A를 갖다가 이제 A고 B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니네 가만히 보면 여기 이게 그대로 옮겨오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 평행이동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A 벡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긴 거.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A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 나타낼 수 있지. 이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합시다. 여기를 X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나타내? 자, 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까?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겠니? 빗면분의 높이.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A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조금 선생님이 물투까지 살짝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빗면분의 밑변이죠. 그러니까 a분의 x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간상에서 x에 관련된 건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살아나고 y축에 관련된 건 사인 세타가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y를 나는 a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을 것이야. 그 다음에 x는 a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우리는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 C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C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 C의 크기의 제곱은 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할 거야. 직각삼각형의 빗면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B의 플러스 A의 코사인 세타의 이거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예쁘게 풀면 돼. 얘 나오고 얘는 B의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2B, A, 뭐 A, B 해도 되고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얼마 나오니? 얘는 A의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얘하고 더할 수 있잖아. A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 이게 1인 거 알지 니네?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남니? A하고 B 남고 이렇게 남잖아. 그죠? 그래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제곱이니까 제곱 벗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되니? A의 제곱 플러스 2BA 뭐 AB 해도 상관없고요. 코사인 세타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값들을 구해서 우린 C의 길이도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크기까지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한다. 작도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다분히 수학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길이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일단 그래서 벡터의 합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합은 방향은 이렇게 해서 크기까지 구하는데 그 크기를 실질적으로 구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구하더라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는 벡터의 차를 한번 해볼게. 벡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에서 B를 빼봤더니 얘가 D라는 벡터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봐. A 벡터는 지금 공간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분명히 차가 있는데 뭐 수학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과학에서는 차를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합으로 설명할 겁니다. 왜 합이냐면 얘가 이 벡터는 이 합과 차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너네 결합법칙이 뭔지 알지? 마이너스 B 벡터로 쓸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벡터 B가 앞에 마이너스를 부호를 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공간상에서 180도 반대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B를 가지려면 공간상에서 180도 반대입니다.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니까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인 거야. 이 마이너스 B 벡터를 통째로 일로 옮기면 돼. 좀 편하게 평행사변형법을 쓸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게 D야. 할 수 있겠니? 이런 의미다. 그래서 이 벡터의 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벡터의 차를 우리는 벡터의 합으로 어떻게 자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돼. B를 마이너스로 바꿔갖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벡터의 차의 의미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벡터의 차의 의미다. 자, 자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벡터를 이제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벡터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벡터의 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니네들이 물리학 1에서 이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 벡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볼까? 우리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속도의 정의가 나와.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거 미분이야. 평균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미분 배웠니 혹시? 그래서 가속도를 우리 시간으로 속도를 미분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수학에서는.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쓰진 않고 그냥 공식으로 정의로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선생님이 써볼게. 원래 이제 이거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 근데 그냥 평균적인 걸로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로 쓰거든. 그 다음에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얘를 좀 예쁘게 쓰면 밑에 델타 V는 놔두고 얘를 V-V 제로 이렇게 쓴다고. 많이 봤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외우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 가속도 정의 뭐라 그랬어? 자, 델타 T분의 V-V 제로다.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등가속도 운동식이 나온다고. 얘 어떻게 나오니?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정의에서 나온 식이야. 그리고 얘를 갖다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바로 면적이 나오고 V0T. 니네는 이제 적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은 니네들보다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난 적분을 배웠거든.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미분하면 바로 나오고 적분하면 바로 나와. 눈에 보여. 근데 적분을 안 배웠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적분해야 돼? 이걸 니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기하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래서 기하학으로 설명해 볼게. 기하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가 시간 t고 여기가 v다. 그럼 이제 이거 1차 함수꼴이잖아. 이거 v니까 y축이고 이게 y절편이고 이게 x축이지? 이게 기울기야. 그러면 이런 거라고. y절편이 v0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t초일 때 얘가 v로 간 거야. 적분의 의미는 그래프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니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자, 이 면적 어떻게 구하니? S거든. S는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거든. 그래서 사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니? V0 T죠. 삼각형은 2분의 1이 있어야지. 밑변 T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Y축이 V-V0죠. 이렇게 된다고. 이 V-V0가 뭐야 이게? AT잖아. 여기 대신에 AT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기하학으로 적분하는 거야. 면적을 구하는 거. 이동거리. 근데 선생님처럼 이제 선생님이 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적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T를 T 이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계산해봐. T를 소거하는 거야. T를 소거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등가속도 운동식이 나온 거고 우리는 이걸 외워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이런 식이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니네들은 나오는 정도만 알고 노트에만 필기해놓고 나중에 이걸 외워갖고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구하고 이동거리 구하고 뭐 이런 거 나중속도 구하고 해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걸 구해서 딴 다음 스텝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야 돼. 이거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사실은 가속도라는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포커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지. V-V0야. 이렇게 하면 예상이 될까? 벡터잖아. 근데 차의 꼴로 되어 있어. 차로 되어 있어. 차로 되어 있다고. 그럼 차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더하라 그랬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포물선 운동에서 기억나니?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갖다가 집어 던진 거죠. V0라고 하는 속도로 집어 던졌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야. 기억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걸로 이건 고1 수준이야. 원래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고3에 있는 물투야. 그런데 이 내용이 고1 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어떻다 그랬니? 이렇게
이렇게 된다 했어.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V0면 V0 그대로, V0 그대로, V0 그대로, V0 그대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예, X축 성분, Y축 성분은 처음엔 이랬다가 더 내려갔다가 점점 내려갔다가 더 커졌다가 성분이 이렇게 커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 이제 합성분이 이렇게 되고, 아이고, 얘는 이거고 얘는 없는 거지.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더라는 거야. 됐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V0X하고 VY 성분하고 따진 거는 물리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이제 이 합벡터, 이거 물리2에서는 이거 다 포함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는 건 이 흰색 그래프밖에 없어. 이게 V고, 이게 V고, 그 다음에 V고, 1초고, V2초고, V3초고, V4초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세요. 0초에서부터 1초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어떻게 돼? 이렇게 0초에서 이렇게 됐고 1초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더 길어졌겠지? X, Y 성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길어졌을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 했니? 우리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로 1초로 나눈 게 가속도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V1 플러스 마이너스 V0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럼 벡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V0가 자기야. 그래서 자기를 갖다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등식이 성립돼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V0를 더한 거잖아. 그럼 0 돼버리지. 얘 마이너스 V0 더하지. 그럼 이제 우리 평행사 변형 배웠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얘가 지금 뭔데? 1분의 V1 마이너스 V0죠. 이게 뭔데? A1이거든. 가속도. 가속도 방향이 어디야? 아랫방향이야. 정확하게 수직으로 아랫방향이야. 왜? 여긴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벡터 합을 계산했더니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얘를 갖다 벡터로만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원래 0으로 만드는 걸 여기다 같이 하면 얘 0 되니까 어차피 등식 성립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걸 해줬어. 그래서 이걸 합을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더라. 아, 아랫방향 뭐? 힘이 작용한 거야. F는 ma잖아. 그래서 F에다 이런 화살표 붙이고 A에다도 화살표 붙이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무조건 뭐야? 가속도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아랫방향이지. 무조건 힘의 방향 아랫방향이야.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니네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가속도를 배웠기 때문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갖다가 이제 벡터 차인데 이걸 합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면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니네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게 이런 거 아니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포물선 운동. 여기서 축구공을 차서 올렸는데 축구공이 차서 올라가죠. 막 이렇게. 자,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얘 힘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정답이잖아. 대부분 물리의 물자도 모르는 애들이 뭐야? 공을 찼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가지 힘이. 다 틀려. 여기에 힘은 무조건 알짜 힘은 뭐야? 전부 중력 방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작도를 할 건데? 자, 이게 나중 속도잖아. 이게 처음 속도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처음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 짠짠. 얘 0이잖아. 그래서 처음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얘를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힘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려보면 전부 다 아랫방향이야. A의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다. 이쪽 한번 똑같은 얘기로 여기다 그려볼게. 자, 뭐 이렇게. 원운동을 좀 해봅시다. 중심에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개 같은 거 실에다 매달아갖고 핑글핑글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원의 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속도의 방향이 결정돼. 이게 V1이고 V2고 V3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니네 봐봐. V1에서 V2 넘어갈 때에 가속도를 구해보자는 거지. 자, 가속도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초 걸렸다 그래봐.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돼? 1초에 V2에서 V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저기 하면 벡터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똑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V1을 하자고. 그럼 0이잖아. 얘를 그대로 똑같은 애를 양변에 똑같이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 그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좀 억지로 그렸는데 이렇게 되잖아. 아,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이구나. 그게 구심 가속도야. 그 힘이 뭐야? 거기다 질량 곱하면 그게 구심력이야.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구심력인 거예요. 매번 원의 중심으로 힘이 향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매번 바뀌는 그런 운동이야. 이걸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운동을 일일이 다 뭐 힘이 바뀌는 운동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이걸 언제 다 외우냐고. 기본적인 룰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힘이 바뀌면 분명히 가속도도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얘 가속도 방향이 바뀌잖아. 우리가 등가속도가 너무 익숙한데 등가속도는 방향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이거 어찌 보면 변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물리원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죠. 물어봐요. 근데 등가속도다. 그럼 틀린 거야.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요. 원운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속 원운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속역 원운동일까? 등속도 원운동일까? 아까 선생님이 스칼라 얘기해 줬잖아. 속도는 방향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등속도는 될 수가 없음이야. 왜? 매번 방향이 바뀌잖아. 크기만 같은 거야. 그래서 등속역 원운동이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앞으로 등속 원운동 그러면 등속력 거기에 니네 머릿속에 력이 보여야 돼. 등속력. 힘의 크기만 같은 거야. 속력의 크기만 같아. 속도의 크기만 같은 거야. 방향은 매번 변하잖아. 심지어는 가속도 방향도 변해. 그러니까 힘이 변하는 게 맞는 거야. 선생님 힘 크기 같은 거 아니에요? 크기는 같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힘은 다른 거야. 물리에서 힘은 뭐기 때문에? 벡터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수준까지는 그냥 힘이 크기가 같지. 힘의 크기는 같지. 근데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같다 그러면 틀린 거야. 힘이 같다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다 같아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그거 갖고 말장난을 많이 쳐. 시험장에서 안 보여 그게. 맞지? 맞지? 답이 없네? 맨날 질문해. 답이 없어요. 이거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시험장 가서 똑같아. 항상 그게 제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다 함정을 파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벡터에서 선생님이 너무 상위 개념을 얘기하긴 했는데 벡터의 기본 성질 중에 차가 있는데 차는 합으로 계산을 하더라. 합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자기를 마이너스로 뒤집어라. 그러면 자기는 원래 0이 돼버린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상대속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단원이 특수 상대성 원리야. 여러분들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뭐니? 상대성 원리가 뭐야? 물리를 잘해야지 너네가 그런 것도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상대성. 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그죠?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맨날 그래. 아빠 다리 막 따라와요. 맨날 이 질문했어. 다리 막 따라온대. 그거 멈춰 있으면 멈추거든. 근데 막 이렇게 하면 다리 따라와. 그러니 또 아빠 차를 딱 타더니 아빠 차만 타면 왜 나무가 뒤로 가죠? 근데 과학 선생이니까 아빠가 과학 선생인 거 아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거야. 뭐야? 나무는 서서 자는 나무야.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왜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가니? 지 기준에서 본 거지. 지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관찰자가 정지해 있다고.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원래.
지구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 그랬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리고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해가 떠서. 야, 지금도 성문 기본 용어에 그거 나올 걸 아마? 선생님 그렇게 배웠는데. 불변의 진리는 3인칭 현재 단수를 쓴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 옛날에 문법 시간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The sun rises 뭐 in the east 뭐 이렇게 뭐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대. 이게 불변의 진리래. 그럼 거기서 3인칭 현재 단수를 쓴대. 아, 그런가? 근데 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왜? 얘가 또 딴 데를 기준해서 움직일지도 몰라.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자전하는 거야.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얘가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이걸 이용한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지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움직인다고. 그럼 우리 태양계가 정지에 있을까? 팽창 우주에서 어딘가를 중심도 없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멀어지고 있거나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고 있는 놈이 움직이는 애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움직임이 광속보다 빠를 수도 있고, 광속까지 빠른 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광속만큼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더 빠른 애가 나랑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든지 가까울 때 우리가 걔를 느끼는 속도, 이게 상대성 원리거든. 근데 이게 너무 빨라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센 뭐가 생기는 거지? 중력장 같은 게 생겨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 너네 들어봤지? 시간 공간이 왜곡돼 버리는 거야. 시공간이 왜곡이 돼서 심지어는 빛까지도 막 휘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차원이 혼재되고, 그게 일반 상대성 원리야. 그게 이제 밝혀진 게 그런 데서 중력파가 발생하죠. 그 중력파를 발견을 한 거야. 이제 그런 이론들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상대성 원리가 그런 거야. 다 자기가 보는 기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좀 잘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대성 원리는 그런 거다. 그러면 이 얘기를 상대성 원리하고도 또 같이 연결해서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상대성 원리 맨 앞에 그게 나오거든. 상대 속도가 나오거든. 상대 속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는 지워도 되겠지? 여기는 지워. 니네 찍을래 이거? 찍고 다시 더 시작하자.